거의 비슷한 게 거의 다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입사원들은 대부분 다 생산관리로 찾든, 뭐, 그 다음에 그 인사관리로 찾든, 그 다음에 그 금융사무원을 찾든, 대부분 이 사무원의 개념의 직업정보를 클릭해보면 거기에 좀 자세히 설명이 들어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생산관리 사무원에 대해서 이걸 워크넷은 국가에서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한번 볼까요? 여기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에서 만들어진 사이트고, 워크넷은 이런 정보들은 그런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생산관리사무원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떤 교육이나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 또는 임금이나 직업의 만족도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나 지식적인 부분들은 어떤 걸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고, 그 사람들은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과 어떤 업무 활동을 하는지를 요약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 페이지에 요약한 게 또 이런 요약표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는 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직무죠, 직무. 내가 해야 될 일.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냥 우리가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는 일. 이 직무의 개요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직무들은 일반적으로 뭔지, 그 다음에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한번 읽어보면, 제품 생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기간별 생산 계획을 작성하거나 제조 라인 부분이 계획대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 관리 등 현장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생산관리사무원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생산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생산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숙지하고, 우리는 이게 사무원이니까 또 위에 선임이 있겠죠. 관리자. 숙지하고 이런 세부 사항들을 점검한다. 문서, 비품, 소모품 등을 관리하고 수리를 의뢰한다. 또 이런 업무를 지원한다. 주간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쭉 해서 다른 부서에 요구한다. 그 다음에 실적을 취합한다.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처리한다.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다 문서와 관련된 작업들이에요. 문서 작업. 그래서 생산관리자, 품질관리자, 뭐 인사 담당자, 또 연구기획자, 이런 것들은 비전공자이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 사무적인 업무가 좀 많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관련 직업들이, 또 나는 생산 관리를 했는데 격리, 인사, 뭐 자재, 총무 다 사무적인 일이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큰 회사에서는 전공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공대생 중에 산업공학과 이런 학생들은 또 전공자라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한 60만 개의 회사들이 있고,
그 60만 개 회사 중에 99%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서는 전공보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서류 전형이나 면접 때서 걸러내서 회사에 채용을 한 다음에 잘 가르쳐서 생산관리자, 생산사무원으로 만드는 직무를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전공자도 선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이제 통계적인 부분, 대학생 대졸자들이 상당히 많더라. 전공을 보니까 공학 계열이 그래도 많더라. 아까 사회 계열, 인문 계열 없는 게 아니죠. 물론 의학이나 이쪽 지원하지 않았으니까 뭐 공학 계열이 많기는 하지만 절반 나머지 학과도 해보면 한 40% 이상 되는 거예요. 뭐 경영학과,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많이 간다. 그렇지만 인문 계열도 많이 가네요. 자연 계열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기 위한 것들이니까 급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급여가 높은 회사를 갈 것이고 직업의 만족도가 높다면 그런 만족도가 높은 데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전망이 있다면 전망이 높은 데로 가겠죠. 이제 그거는 학생들마다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 교수님은 아무래도 직업의 만족도나 전망, 비전 이런 거에 있는 직업이 좀 좋은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능력 지시 그 다음에 능력 지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시력이 좋아야 된대요. 업무 수행 능력 중에 좀 의외 얘기는 하네요. 뭐 아무래도 뭐 눈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능력의 수준 요거는 중요도 그 다음에 수준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격 흥미 가치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데 원서를 쓸 때 보면 성격의 장단점에서 내가 생산관리자로 지원을 한다면 나는 협조 능력이 좀 뛰어나다. 나의 성격에서 중요한 거는 협조를 잘하는 성격이다. 또는 정직한 성격이다. 남한테 신뢰를 주는 성격이다. 사회성이 뛰어난 성격이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꼼꼼한 성격이다. 뭐 이렇게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또는 생산 관리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성격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 이게 뭐 중요의 점수니까. 이런 설명이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져다가 자기소개서에 성격의 장점과 단점에서 장점 부분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흥미. 우리가 여러 가지, 6가지 흥미가 있었죠. 직업선호도 검사. 그 흥미에서 이쪽 사람들은 진취형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선택하면, 이런 일을 하면 성공할 확률 또는 잘할 확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의 가치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자기소개나 그 다음에 면접에서 내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생산관리자로서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죠. 그 다음에 업무활동 주로 하는 것들은 업무활동 목표나 전략을 수립하는 거. 그래서 내가 목표나 전략 수립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팀 프로젝트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모전에 나갈 때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업무 활동을 생산관리자가 되면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쭉 보시면 제품, 사건, 정보의 수치 추정, 행정관리 업무 이제 설명은 여기 되어 있죠. 이것도 잘 숙지해 두면
서류 작성할 때나 면접 때 생산 관리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는 일, 능력, 지식, 환경, 성격, 흥미, 가치관, 업무 활동.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질문을 하면 너 무슨 어디에 취업할 거야? 무슨 일 할 거야? 물어보면 대부분 다 저 생산 관리자가 되고 싶어요. 또는 생산 관리 쪽으로 취업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뭐 한국노조공사, 한국전력 가고 싶다. 또는 삼성전자에 가고 싶다. 또는 뭐 현대자동차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수업을 들었다면 너 무슨 일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저 생산관리자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또는 인사관리자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또는 생산기술자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또는 연구 R&D 쪽에 일을 해보고 싶어요. 또는 영업관리자가 돼보고 싶다. 또는 마케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큰 회사에 가면 갈수록 이런 정확한 직무를 이해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경험이 없고 단지 지식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워크넷을 꼭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 NCS라고 하는 두 번째 이 NCS라고 하는 그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도 직무 분석을 잘 해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다, 그 일은 이럴 것이야 라고 이런 일을 할 거야. 또는 선배들은 사람을 채용해서 너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면 지금은 국가에서 그 직무를 다 분석을 해서 표준화를 시켜놨어요. 표준화. 그래서 그런 직무 표준화를 글로 다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할 때 보면 거기에서 우리 직무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지식을 갖춰야 되고 이런 인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준서를 제공을 해요. 그게 직무 능력 표준서예요. 거기에도 직무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찾을 수가 있지만 뭐 이렇게 키워드도 되고 분야별로 검색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그 직무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요즘 여기서 검색을 하라 그래요. NCS 통합 검색. 여기서 생산관리. 그랬더니 한 1900개 정도 나와요. 우리가 아까 생산관리라고 하면 현대자동차에서도 생산관리를 할 것이고 삼성전자에서도 할 것이고 뭐 한미약품에서도 생산관리를 할 거예요. 아마 단지 생산관리는 하는 일은 유사한데 자동차에서 생산관리랑 전자에서 생산관리랑 제약회사에서 생산관리는 조금은 다르다. 이제 그걸 다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자 쪽에 생산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쪽, 제조업 쪽에 생산관리가 있고 또 뭐 전자에서도 세분화돼서 디스플레이 쪽에도 있고 해서 더 많은 검색을 눌러보면 의류 쪽에 생산관리도 있네요. 그 다음에 자재 쪽에도 생산관리가 있고 목재 쪽에도 있고 뭐 산양삼에도 있고 아주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산관리 하나만 잠깐 보면 미리 보기를 눌러서 미리 보기를 먼저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전자제
부품 전자회사에서 이 생산 관리에 대한 이런 내용을 정리해 놨어요. 예를 들면 전자부품 생산 관리란 전자부품의 수량, 납기, 품질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 정보를 기반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능력의 단위를 정의한다. 그럼 이게 만약에 제약 회사의 생산 관리면 제약 생산 관리, 제약 생산 관리란 제약과 관련된 수량, 납기, 품질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 정보를 기반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실적을 관리하는 능력을 생산 관리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 관리라는 업무는 다 유사해요. 그러면 나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생산 관리라는 직무를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내가 관심 가는 분야로 생산 관리를 검색해 보는 거죠. 의료회사도 있었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조회사의 생산관리도 될 수도 있고, 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나왔기 전공을 했기 때문에 IT 쪽에 생산관리자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생산관리의 이런 능력 단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산 정보를 관리하는 거,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거, 다음 페이지 보면 7페이지까지 있네요. 좀 넘겨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실적을 관리하는 거, 뭐 또 수율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생산 정보를 관리하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는 뭘 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설명이 돼 있어요. 수행 준거라고. 지식은 뭐 이런 내용 다 한번 읽어보시고, 지식은 어떤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기술적으로는 무엇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세, 태도는 어떤 태도를 좀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토탈해서 이런 능력들은 거의 비슷해요. 기술이나 태도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이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생산 관리자로서 생산 정보 관리를 하는 데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구나. 그럼 나는 이런 것들을, 서류에 작성을 하거나, 면접에서 어필을 하거나, 실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물론 알아야겠지만, 큰 틀에서 이 능력 단위를 먼저 알아야 된다. 정보 관리, 계획 수립, 실적 관리, 수율 관리. 지금 몇 개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고려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큰 회사, 우리 친구들이 가고자 하는 회사들이 비교적 큰 회사들이잖아요. 비교적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큰 회사들은 시험을 봐요. 시험을. 그래서 NCS 기반의 직업 기초능력과 관련된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부품 쪽의 생산관리자는 어떤 시험을 보느냐.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자원관리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이나 정보 능력이나 기술 능력, 이런 능력과 관련된 필기시험을 꼭 본다. 그러면 우리가 NCS 준비를 할 때 내가 생산관리자로서 이런 능력들에 대한 문제집을 사서 좀 풀어보면 필기시험에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생산관리자지만 전자 쪽이고 또 아까 우리가 봤던 제약 쪽이고 또는 디스플레이 쪽이고 또는 제조업 쪽이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봐줘야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워크넷하고 그다음에 직업 능력 표준 여기서 두 가지 정도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을 듣고 내가 회사를 찾거나 일자리를 구할 때 반드시 직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그걸 자기소개서에다 놓고 면접 때 어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면 실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이해하고 입사 지원을 진행하는 거죠. 일단 이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5분 정도만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실제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찾아보고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일단 수고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 때는 어떤 부분을 수업을 했냐면 직무와 관련된 수업을 했었어요. 왜 직무 수업을 중간에 지금 하고 있냐면 교수님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지금 오고 있고 또 그 친구들이 실제 취업을 해서 성공 사례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님하고 상담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내용이 뭐 무슨 일을 하고 싶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저 한국농어촌공사 가고 싶습니다. 저 한국전력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뭐 현대자동차에 가고 싶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내가 묻는 질문의 의도는 그걸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생산관리자가 되고 싶다. 나는 영업 마케팅 업무를 해보고 싶다. 나는 제약회사에서 연구 개발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만 정답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직무는 인사관리자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교수님은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직무들을 이제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직업 선호도 검사도 해봤고 또 여러 가지 채용과 관련된 스터디도 교수님 자료도 올려줬고 했는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직무들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입사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또 실제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직무들을 단편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많은 사이트 중에서 워크넷하고 그 다음에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사람인 이 세 군데서 교수님이 다 들어가 봤지만 제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지금 오전 시간에는 그 1교시에는 이 워크넷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을 갖추고 그런 직무를 뭐라 부르고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영상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보면 앞으로는 나는 이런 직무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갈 수 있는 회사가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저 농어촌공사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교시에 했던 그 영상을 잘 보고 이제 2교시 때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교수님이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 2교시는 좀 짧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1교시가 중요하다는 거 좀 보시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워크넷에서 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직업정보 찾기를 눌러서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 두 번째 이제 이 NCS 사이트에 들어와서 직무를 검색해서 그 미리 보기를 통해서 그 직무의 어떤 이런 표준 자료를 보고 이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직무를 검색하는 데는 워크넷하고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사이트를 통해서 직무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여기 사람인 이 사람인을 통해서 사람인이 어떤데 채용 정보를 찾는 데죠. 워크넷도 채용 정보를 찾는 데예요. 내가 일자리를 찾고 싶으면 뭐 우리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고 싶으면 알바몬이나 뭐 알바누리 뭐 알바천국 많이 가듯이 실제 이제 정규직이나 이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는 워크넷이나 이 사람인에서 많이 검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인에서 교수님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알고 싶은 거는 직무 소개예요. 직무 소개. 그래서 보면 사람인에 들어와서 기업 연구소를 클릭하고 잠깐만. 기업 연구소에 들어오면 여기 자료실